엑셀 오프셋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프셋 함수는 우리가 행, 열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입력한 행과 열만큼 이동을 한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조금 고급 함수에 속해서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프셋 함수 내의 인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시작 위치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 행 이동, 열 이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 선택 셀 개수와 열 선택 셀 개수가 들어가는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수는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별, 과목별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홍길동의 수학 점수를 바로 반환해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는을 입력해 주시고 오프셋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시작 위치를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시작 위치의 경우 이 전체 범위에서 제일 왼쪽 상단에 위치한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로 행 이동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홍길동 수학 점수의 값을 찾아온다고 했었습니다. 홍길동의 수학 점수 값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선 아래로, 즉 행으로 두 번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을 내려가면 홍길동이 있는 셀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행 이동은 2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홍길동 셀에 우리가 왔는데 여기서 열로 첫 번째, 두 번째 2를 이동을 하면 수학이라는 셀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열 이동 역시 2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홍길동의 수학 점수인 80점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예시로 박길동의 영어 점수를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는을 입력하고 오프셋을 입력해줍니다. 첫 번째로 시작 위치인 A1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행 이동을 입력해줘야 되는데 박길동의 영어 점수의 경우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래로, 즉 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첫 1, 2, 3, 4 4번 이동을 하면 박길동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4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이번엔 열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1, 2, 3 3번을 이동을 해주면 영어라는 셀에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3번을 이동을 했기 때문에 3을 입력을 해줍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박길동의 영어 점수인 50점이 반환이 됩니다. 이번에는 홍길동의 점수 합계를 구해볼 것입니다. 즉 여기 홍길동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점수의 합계를 한번 구해볼게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 sum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sum 함수와 offset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함수 안에 함수를 입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는을 입력하고 합계 함수인 sum 함수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offset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시작 위치인 A1셀을 클릭해줍니다. 콤마를 입력해주시고 행 이동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홍길동의 점수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행으로 두 번 이동을 합니다. 그럼 2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열 이동의 경우 홍길동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점수를 모두 더할 것이기 때문에 1만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을 입력해 주시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이번엔 행 선택 셀 개수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범위에서 행 개수는 1개이죠. 1개이기 때문에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열 선택 셀 개수의 경우 여기서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점수 이 범위 부분이 열 개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4를 입력해 주시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홍길동의 점수 합계가 이렇게 바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이 부분의 합계가 320점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박길동의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로 average 함수가 있습니다. 우선 average 함수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offset 함수를 입력해줍니다. 시작 위치인 A1셀을 클릭해주시고 콤마를 입력하고요. 행 이동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박길동의 평균 점수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지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길동의 경우 1, 2, 3, 4 4번을 행으로 이동을 하면 박길동이 나오기 때문에 4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열의 경우 지금 한 번만 이동을 하면 범위에 바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행 선택 셀 개수의 경우 여기 박길동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범위의 행 개수가 1개이죠. 그래서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범위에서 열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4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괄호를 한 번, 2번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지금 박길동이 점수의 평균 점수가 50점이다. 이렇게 값이 바로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함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오프셋 함수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 점수를 방금은 이제 각각의 셀에 해당되는 값을 오프셋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구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의 셀에만 오프셋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고 아래 셀에는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서 바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과 같은 데이터이고요. 여기서 홍길동에 해당되면서 홍길동의 국어 점수, 최길동의 영어 점수, 오길동의 사회 점수를 각각 이제 입력이 되도록 할 건데, 우선 홍길동의 국어 점수만 우리가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I2 셀에 커서를 두고 는을 입력하고 우선 오프셋 함수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시작 위치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A1셀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아래 셀에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콤마를 입력해줍니다. 이번엔 행 이동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행 이동의 경우 우리가 셀의 위치가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그때 행 번호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 번호를 숫자로 입력해주면 안 되고요. 이때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매치 함수의 경우 행 번호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행 이동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치 함수 내의 첫 번째 인수로 찾을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찾을 값의 경우 지금 홍길동이 찾을 값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있는 이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홍길동이 들어가 있는 범위,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홍길동이 들어가 있는 이 전체 범위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F4키를 눌러서 이번에도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 우리는 정확한 값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0을 입력해 줍니다. 괄호를 닫아 주시고요. 이번엔 콤마를 입력을 해 주시고 우리는 방금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한 것이 행 이동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열 이동 부분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열 부분은 여기 과목이죠. 그래서 과목 부분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매치를 입력해 주시고 이번에는 국어 과목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을 값으로 국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해줍니다.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요. 정확한 값을 찾을 것이므로 0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2번 닫아주시고 엔터키를 누르면 90점이 나옵니다. 홍길동의 국어 점수가 지금 90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0점이라는 값이 찾아와진 것이고요. 아래 셀에도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해보면 이렇게 최길동의 영어 점수가 보시면 최길동의 영어 점수가 60점이고 오길동의 사회 점수가 30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값이 찾아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오프셋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최근 값을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고요. 위에 있는 날짜일수록 이전 날짜이고 아래에 있는 날짜일수록 최근 날짜입니다. 날짜에 따른 과일명과 과일의 단가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최근의 단가를 찾아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전의 단가를 찾아와 볼 거고 전전 단가도 찾아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의 단가의 평균까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최근 단가를 구해볼 건데요. 최근 단가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제일 최근 날짜에 해당되는 이 단가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한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5,000원이다 이렇게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데이터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단가를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offset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시작 위치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단가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시작 위치가 될 것이고요. F4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지금 이제 행 이동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찾으려는 부분은 이 맨 밑에 있는 이 단가이죠. 그래서 사실은 1, 2, 3, 4, 5, 6, 7 해서 7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근 단가 하나만 구해서 전 단가와 전전 단가를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바로 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를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카운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 것입니다. 카운터 함수는 이제 지정한 범위 내에서 무언가가 입력이 되어 있는 셀을 모두 카운트를 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여기 C라는 열을 모두 선택을 했다면 C열에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이 8개의 부분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값이 8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 이동을 바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단가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셀도 포함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단가라고 되어 있는 셀은 빼줘야 되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빼기 1을 해주면 안 되고요. 아래 셀에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전 단가의 경우 빼기 2가 돼야 되고 전전 단가의 경우 빼기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row라는 함수를 입력을 해줄 건데요. row 함수는 행 번호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row 함수 내에 A1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 row A1의 값이 1이 됩니다. A1의 행 번호는 1이죠. 그래서 1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A2라고 입력을 한다면 row A2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리고 A3을 입력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최근 단가를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 단가가 있는 셀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A1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행 이동 이 부분을 입력을 다 한 거고요. 여기서 콤마를 입력을 해주시고 열 이동 부분의 경우 열이 지금 이동을 하지 않았죠. 행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 이동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열 이동은 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시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5,000원이라는 최근 단가가 바로 찾아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셀에도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전 단가 10,000원과 전전 단가 6,000원이 바로 찾아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최근 단가, 전 단가, 전전 단가가 모두 새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offset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최근 3개 단가 평균을 구해볼 건데요. 는 average를 입력을 해줍니다.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offset을 입력을 해주시고 첫 번째로 시작 위치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시작 위치의 경우 우리는 이제 단가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단가 셀이 나와 있는 C1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행 이동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카운터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행 이동을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 밑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오는 것인데요. 이 전체 C열에서 단가 부분을 빼줘야지 이 값이 제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제 열 이동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열은 지금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행 선택 셀 개수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밑에서부터 3개에 해당되는 단가 평균을 구할 거죠. 그래서 -3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왜 -3을 입력을 하냐면 만약 3을 입력을 한다면 아래로 3번 이동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3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위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입력을 해줘야지 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3을 입력을 해주면 행 부분으로 해서
위로 3번까지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위로 3개의 해당되는 범위가 입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를 닫고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주시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최근 3개의 단가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만원, 5,000원, 7,000원의 평균이 이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프셋 함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이상 오프셋 함수 사용법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